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22라인으로 꽤 길어 보이죠? 여기 보면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main 함수는 이와 같이 brace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맨 처음에 stdio.h를 include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하고요. in하고 out이라는 이런 symbolic constant 두 개를 선언한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이 symbolic constant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in이라는 또는 out이라는 이 symbolic constant는 여기 보면 state라는 변수에 assign될 값들입니다. 이 state라는 변수는 현재 지금 한자 한자 읽었을 때 그 글자가 지금 어떤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냐 아니면 단어 밖에 있는 글자냐를 안에 있으면 in, 밖에 있으면 out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1, 0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in, out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1, 0 대신에 in, out이라는 symbolic constant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C 값은 get 캐릭터로 읽어드린 변수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state는 아까 얘기했고요. NL, NW, NC 세 가지 변수가 정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0으로 초기화시키고 시작을 하죠. 즉 뭐냐면 이거는 라인의 수, number of lines죠. number of words, number of characters, 문자의 수 이렇게 사용하는 개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 loop에서 한자 한자 읽어서 라인의 수, word의 수, 캐릭터의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한자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이 end of file이 아니면 문자의 수, 캐릭터의 수를 하나 증가시키죠. 이건 항상 get 캐릭터를 불릴 때마다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읽어드린 값이 new line인가 봅니다. new line일 경우에는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number of lines라는 개수기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의 아닌지 바뀐지 확인해 보기 위한 조건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C라는 변수에 사실은 get 캐릭터에서 읽어드린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것이 블랭크냐, 뉴라인이냐, 탭이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단어와 단어의 사이에는 이와 같은 블랭크냐, 뉴라인이냐, 탭이냐 하는 문자가 끼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블랭크나 뉴라인이나 탭이 나오면은 그것은 단어가 끝났다는 뜻이고요. 블랭크나 뉴라인이나 탭이 쭉 나오다가 다시 어떤 문자가 나오면 단어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읽어드린 글자가 요 세 가지, 이걸 화이트 캐릭터,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화이트 캐릭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어의 밖에 나왔다고 이 스테이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어의 안쪽에 있었는데 읽어드린 것이 이런 화이트 캐릭터가 아니다 그러면은 in이라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즉 단어의 안쪽에 와 있다고 스테이트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ine of words, 즉 단어의 수를 하나 늘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오나요? 즉 뭐냐면 지금 단어의 밖에 있었는데 읽어드린 것이 이런 화이트 캐릭터가 아니면 이 else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화이트 캐릭터가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어가 시작되는 거죠. 즉 단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number of words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처음에 이 state라는 값은 out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단어의 밖에 있다가 읽어드린 글자가 이와 같이 화이트 캐릭터가 아니면은 state가 in으로 바뀌면서 word의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화이트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은 단어의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때는 word 카운트가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다시 읽어드린 문자가 이와 같이 화이트 캐릭터가 아니고 현재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면 다시 word 카운트가 하나 증가되고요. 상태는 단어 내부에 들어와 있다고 표기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자가 한자 한자 들어올 때마다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 number of words가 증가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기법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symbolic constant를 사용을 해서 지금 단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1, 0으로 표기하기보다도 이와 같이 in, out으로 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카운터를 모두 0으로 초기화했는데 각각을 따로따로 0으로 어사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다 표현했죠. 이건 사실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한 것입니다. 즉 nc를 먼저 0으로 놓고 nc에 들어간 값을 다시 nw에다 놓고 nw에 들어간 값을 다시 nl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 줄로 표현한 것이죠. 훨씬 더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조건문 안에서 이 or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고 불렀죠. 파이프 두 개를 연속으로 쓰게 되면 or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 세 번째 조건이죠. 이 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나면 참이 돼서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시키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else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이때 맞으면 요 안으로 들어서 이 두 개 실행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시키지 않고 다시 while 루프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이프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or의 의미를 썼지만 % 두 개를 사용을 하면은 and의 의미입니다. and는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모두 셋 다 만족해야 참이 되는 것이죠. or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 되고요. 이걸 참인지 것인지 따져주는 순서는 첫 번째 거 먼저 보고요. 이게 or일 경우에는 첫 번째 거만 맞으면 나머지를 보지도 않고 참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다 했을 경우에 두 번째 거를 보죠. 그리고 얘도 거짓이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and, 즉 and의 조건이다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조건을 보고요. 두 번째 조건도 맞으면 세 번째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건을 보고 그게 틀렸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보지도 않고 거짓으로 처리하게 되죠. 자, and하고 or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기 if else 구문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조건이 괄호 안에 있죠. 이 조건이 맞으면 state 1을 실행을 시키고요. 이게 거짓이면은 state 2가, 즉 else 부분에 있는 state 2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else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다시 이 조건이 맞는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얘네들이 실행이 되고 그나마 얘도 안 맞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다시 while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while loop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읽어드린 게 end of file일 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때 printf 부분을 만나서 number of lines, number of words, number of characters를 이와같이 %d, 즉 정수 10진수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죠. 자, 다음에 연습 문제 두 개가 나와 있네요. 1-11은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입력을 어떻게 넣어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은 화이트 캐릭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이트 캐릭터는 이와 같이 blank, new line, tab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 캐릭터고요. 결국 테스트하기 위한 입력 프로그램들은 new line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화이트 캐릭터 종류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야지 프로그램이 충분히 테스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입력 데이터 값도 모든 경우를 다 검사할 수 있도록 잘 짜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는 읽어드린 값들을 단어별로 각각 한 라인에 맞춰서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킴, 리, 팍이 각각 한 라인씩 해서 출력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세 라인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연습 문제 해답이 별도의 슬라이드에 있고요. 각자 한번 짜보고 정답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복잡한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총 22줄로 구성되어 있고요. array다 C라는 이름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디짓, 즉 숫자 글자 0, 1, 2, 3부터 해서 9까지 되는 이 숫자들이 각각 몇 번 나왔는지 세고요. 화이트 스페이스, 즉 블랭크, 탭, 뉴라인이죠. 얘네들이 총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글자들이 몇 개 나왔는지 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n white, 즉 요 세 가지 문자들이 몇 번 나왔는지, 그 다음에 n digit, 즉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각각 몇 번 나왔는지 하는 카운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글자가 몇 개인지 세는 카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C는 get 캐릭터에서 읽어드린 글자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I는 이 for loop에서 특히 이 n digit이 총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하나씩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for loop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하나씩 뜯어보기로 할까요? 먼저 ndigit이라는 정수를 array, 즉 배열로 10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ndigit 0부터 1, 2, 3, 4, 5, 6, 7, 8, 9에서 10개의 정수가 이렇게 한 줄로 연속돼 가지고 메모리가 잡히고 거기에 변수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10이라고 해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첨자라고 하죠. 여기 들어가는 첨자는 0부터 9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력은 이와 같이
각 디짓의 개수가 0, 1, 2 해서 9까지 전부 몇 개인지가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D이어서 여기 지금 두 줄로 나눠져 있지만 실은 이 전체가 한 줄로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뉴라인이 없고 맨 뒤에만 뉴라인이 있죠. 여기 화면 관계상 이것을 두 줄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 줄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즉 요 세 가지 블랭크, 뉴라인, 탭의 개수의 총합이 몇 개냐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밖에 다른 글자들 이런 것들 모두 다 다른 글자죠. 얘네들의 개수가 전부 몇 개인지가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10개를 잡아놓게 되면은 첨자는 0부터 9까지 된다는 점 기억해 두고요. 여기서 보면은 요 while loop 안에 if else 요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종류별로 개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죠. 이 첫 번째 if문은 get 캐릭터에서 들어오는 이 문자가 digit, 즉 0부터 9까지 숫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0이라는 캐릭터 콘스탄트죠. 그리고 9라는 캐릭터 콘스탄트 요 중간에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0이라는 이 문자하고 9라는 문자는 실제 0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랑은 다릅니다. 실제 0이라는 문자를 확인해 보면은 정수값으로 49가 되고요. 9라는 문자는 58이 됩니다. 근데 요 if문은 결국 뭐를 확인하는 걸까요? 읽어드린 값이 0이라는 문자, 즉 49보다 크거나 같고 9라는 문자, 즉 58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숫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0부터 9까지 캐릭터 콘스탄트는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0은 49라면 1은 50, 2는 51, 3은 뭐가 되겠어요? 5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으로서 그게 숫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0인지 1인지 그 숫자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0이라는 문자를 빼줍니다. 이건 0을 빼준 게 아니라 0이라는 문자, 즉 49를 빼준 겁니다. 즉 뭐냐면 이 C-0이라는 문자는 뭐냐면 만약에 들어온 글자가 0이라는 문자였다 그러면은 0이라는 문자 49에서 0이라는 문자 49를 빼주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정수값 0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글자가 이 get 캐릭터에서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2라는 문자 51이죠. 거기서 0이라는 문자 49를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요 차가 2가 나오죠. 즉 정수값 2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들어온 글자가 이런 문자라 할지라도 이 문자로부터 실제 정수값을 뽑아낼 수가 있죠. 바로 요 수식에서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첨자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방 중에서 0이라는 문자가 들어온 개수, 1이라는 문자가 들어온 개수 뭐 이렇게 따져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문자가 들어온 개수를 하나만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요 구문입니다. 즉 10개의 방 중에서 만약에 1번째 방의 값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요 방의 값이 하나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각 문자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방의 값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C에서 0이라는 문자를 뺀 값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첨자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각 숫자가 몇 개 나오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 어레이로 사용을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됩니다. 즉 들어온 값이 숫자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값이 뭔지를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첨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시 그 카운터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개를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총 12개의 문자 종류별로 그 개수를 카운팅해서 이와 같이 출력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if, else, if 형태의 구문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죠. 이런 구문을 multi-way deci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시행되는 메커니즘을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if문에서 나오는 이 조건이 맞게 되면은 요 statement 1을 실행시키고 나서 맨 뒤로 가게 됩니다. 요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맞으면 역시 얘를 실행시키고 나머지는 보지 않고 맨 뒤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건 else if의 조건을 하나씩 차례로 검토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참이될 때까지. 만약에 참이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 이 else문에 의해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이 그냥 else if 부분만 끝났다 그러면 전체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else if는 몇 개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멀티웨이 브랜치는 이렇게 if, else, if 구문 말고 케이스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3.4절 3장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두 문제 또 나왔네요. 이 연습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문자를 종류별로 몇 개 나왔는지 카운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라 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나온 횟수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를 길게 또는 짧게 그려나가는 것이고요. 1.14는 각 문자 A, B, C, D 그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몇 번씩 나왔는지 역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카운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간단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역시 뒤에 별도로 제시되는 슬라이드에 해답이 있으니까 각자 한번 짜보고요. 비교해보기 바랍니다.